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일단 협업하는 개발자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A to G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팀원 배정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팀원을 배정해 드리면 함께 팀 프로젝트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어색한 만남이 이제 이뤄지게 되면은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럼 당연히 자기소개를 나누면 되겠죠. 근데 자기소개를 나눌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하면 되냐면 이제 그냥 본인 학과나 이름 이외에도 구글 이메일이라던가 본인의 주력 분야, 주력 언어, 그리고 프론트엔드인지 백엔드인지 뭐 데브옵스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 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예시 같은 것들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옆에 이제 예시로 보이게 되는 것들은 이제 노션에 정리한 저희 자기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행하게 될 때 노션에다가 정리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 이후에는 이제 팀원 역할을 좀 분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할 분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한 사람한테 일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예시로 적어 놓은 거니까 그냥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총괄, 그리고 일정 관리, 회의록 작성, 노션 관리, 깃허브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배를 해서 맞게끔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행하게 될 때는 이렇게 역할 분배를 하셔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팀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이제 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때, 자주 지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결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바빠서 뭐 또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칙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면, 더 활발하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지각비를 걷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지각비를 걷게 되니까 아무래도 절대 지각하지 않고 회의에 꼬박꼬박 참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 돈은 소중하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기획,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 보수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걸 연결해 봤을 때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옆에다가 적어 놨는데 여기에 다 적지는 못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적어 놓은 거여서 다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디어 회의, POC, 프로젝트 주제 선정, 프로젝트 구체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설계에는 기능 정의, 스프린트 설정, API 설계, 코딩 규칙 설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저희들이 어떤 걸 하면 될지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팀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또 제가 노션에서 실제로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한 예시를 좀 갖고 와 본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될 때 평소에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좋은 사이트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데브폴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아이디어를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에 가져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POC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POC는 Proof of Concept의 약자입니다. 이 Proof of Concept은 이제 아이디어 검증이라는 단어로 이제 풀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디어 검증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인공지능에 대한 POC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잘 모르는 기술을 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에 대해서 POC를 좀 진행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프로젝트에서 스프린트가 밀리거나 조금 어려운 상황들을 좀 덜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 검증을 하고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프로젝트에서는 발생하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 구체화의 시간이에요. 아이디어 검증까지 마쳤으면 이제 마음 놓고 저희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주제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자유롭게 구체화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 구체화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능 정의인데요. 기능 정의를 할 때 어떤 거를 정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션에다가 정리한 예시입니다. 스프린트, 구현 순서, 대분류, 중분류, 세부 기능, MSCW 같은 이렇게 5가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적어놨는데요. MSCW 같은 경우에는 이제 must have, 그 다음에 should have, could have, want have라고 해서 해당 기능이 반드시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기능인지 그렇지 않은 기능인지를 저희들이 판별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에 대해서 MSCW까지 완료를 했다면 이 기능들의 구현 순서를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현 순서를 정한 표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스프린트를 정할 시간인데요. 스프린트는 이제 애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스프린트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나온 이유는 딱히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 단계에서부터 스프린트를 진행해도 돼서 스프린트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이전부터 진행해도 아주 상관은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스프린트를 한 2-3번 정도 언급을 드렸는데 스프린트가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작게 돼 있어서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스프린트 1차, 2차라고 해가지고 일정이 써져 있죠. 이 스프린트 차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프린트를 가지고 갈 것인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작업을 완수할 것인지 작업을 써놓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해서 상태가 시작 전인지 진행 중인지 완료했는지를 적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분류가 전체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인지 프론트가 하는 일인지 백엔드가 하는 일인지 뭐 발표에 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하고 이거에 대한 담당자까지 정의를 해놓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스프린트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면 완료 상태로 바꾸고 만약에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면 지금 현재 2번까지 끝내야 되는데 2번까지 끝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3번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3번으로 작업을 넘기는 걸 또 스프린트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스프린트 주기마다 회의를 진행하게 돼요. 스프린트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REST API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 REST API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REST API에 대해 지금부터 사전 지식을 조금 학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REST API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때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먼저 미리 사전 고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이게 어떤 REST API인지에 대한 주제, 그리고 헤더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 펀데이터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정답이 아니에요. 절대 정답이 아니고 편하신 방식대로 API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다만 이 REST API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리고 이 REST API가 리턴해주는 값이 뭔지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로 정리하셔도 되고 문서로 정리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정리를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ERD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ERD는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의 약자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지 그 테이블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정리하고 그 요소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게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실 때 드로우 아이오나 피그마 등 여러 가지 도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도구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린 거는 이제 드로우 아이오로 작성한 ERD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하시게 되는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기술들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로우 아이오나 피그마 등 편하신 도구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로 그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밌는 디자인 시간이죠. UI, UX 설계 시간인데 이 위 사진은 제가 한 건 아니고 피그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좀 강력하게 피그마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용이 좋고 협업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무료이기 때문이죠.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제가 추천한 이유를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설계의 마지막 단계 코딩 규칙 설정입니다. 이거를 조금 잘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저는 이걸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주석 규칙이라던가 변수명 함수명이라던가 깃커밋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조금 번잡스럽게 코드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칙을 조금 설정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깃커밋 규칙이기 때문에 깃커밋 규칙에 대한 예시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히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 픽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정, 리팩토 같은 경우에는 리팩토링 했다는 걸 앞에다가 붙이고 뒤에다가 설명을 쓴 다음에 커밋하는 거를 저는 조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설계 단계가 끝나고 프로젝트 개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에 들어오고 나서는 GitHub 생성 및 프로젝트 초기 세팅을 먼저 완료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GitHub을 생성하고 프로젝트 초기 세팅을 완료해야 되는데 아직 Git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저는 좀 기크라켄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 친구가 UI가 깔끔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까지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개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중 하나가 테스트 코드 작성입니다. 사실 저도 테스트 코드 작성을 좀 많이 안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테스트 코드 작성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테스트 코드를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여기 있는 그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많은 게시물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태여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API 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API 테스트 툴로 저는 포스트맨을 좀 추천을 합니다. 포스트맨 같은 경우도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API 테스트가 굉장히 유용하게끔 굉장히 쉽게끔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트맨으로 API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개발 도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진행하면서 개발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하다가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 로그라는 노션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자 알게 된 부분에 대해 공부한 부분에 대해 적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개발자도 함께 보기가 좋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정리도 되니까 일석이조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로그를 달력 형식으로 만들어서 각자 이름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개발자 로그를 작성을 했고요. 안에 있는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할 때 유용한 사이트도 이제 팀원들끼리 정리를 해놓으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움이라던가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던가 별로그, AI 허브 데이터, 뭐 VS 코드를 사용하게 될 때는 자주 사용하는 뭐 단축키 정리모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었는데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확인하는 걸 생활화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개발할 때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좀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팀 내에서 에러 공유 페이지를 만들어 두면은 다른 사람이 같은 에러가 났을 때 해결하기도 편해지고 능률도 오릅니다. 본인한테 생겼던 에러는 다른 팀원들한테도 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에러이기 때문에 에러 공유 페이지를 만들어서 본인이 에러가 났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팀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 배로 능률이 오르고 학습력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열심히 마치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 유지보수 시간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에 올리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테스트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10분 TUK 톡이다 보니까
약간 급하게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을 초과하게 되었네요. 네, 5분 더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